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이런 구직난은 26년 만에 처음이다. 네. 일자리 구하기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얘기인 거죠. 일자리 3개 놓고 10명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구인 배수 지난달 0.28을 기록했다. 구인 배수가 대체 뭐냐 싶죠. 구인 배수가 일자리를 찾는 사람 대비 실제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직자 한 명한테 돌아가는 일자리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0.28이다. 감이 사실 잘 안 오죠. 이게 금융위기,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26년 만에 처음이다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급여 지급액도 역대 최고다라는 겁니다.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이유,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기 때문인 거겠죠. 그럼 왜 안 뽑느냐? 기업도 버티기 힘드니까 못 뽑는다. 안 뽑는 게 아니라 못 뽑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다음 기사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트럼프 모든 철강 25% 관세. 한국도 타깃이다. 어제 저희가 속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라고 전해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이제 아예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해서 25% 보편 관세 무조건 이 항목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 무조건적으로 보편 관세를 물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 어제 얘기했던 이 25% 보편 관세에 대해서 행정명령에 아예 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서명, 이 관련해서 혹시 우리나라는 예외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건데 예외나 면제는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아예 선을 딱 그어버렸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 관세만 얘기한 게 아니라 10일, 11일쯤에 상호 관세도 물릴 거예요라는 얘기를 했었죠. 상호 관세도 별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틀 내에 상호 관세도 부과를 하겠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상대국에서 보복하면 어떡하죠? 라는 우려에 대해선 신경 안 씁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다운 답변을 내놨네요. 네, 갈수록 첩첩산중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지금 이 체감도 전망도 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이런 경제 상황. 그래서인지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먹사니즘 꺼냈던 이재명, 이번엔 잘사니즘. 네, 이재명 대표 앞서서 먹사니즘, 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 먹사니즘을 꺼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엔 먹사니즘 말고 잘사니즘,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잘사니즘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장론이 지금 가미가 돼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사실상 이 얘기 언제 나왔느냐?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나왔는데 사실상 이거 대권 청사진 얘기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틀에서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다만 이게 실제 가능한 거냐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헌재 검찰 조서 탄핵 심판 증거 사용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헌재에 나온 증인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비롯해서 검찰에서 했었던 얘기와 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검찰에서 얘기했었던 이 검찰 조서 헌재가 탄핵 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양쪽 얘기가 다르면요. 검찰 얘기랑 헌재 나온 얘기 다르면요. 이건 재판관이 판단할 문제죠. 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 쪽에선 보겠습니다. 이거 인권보장 흐름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측 헌재의 이런 이 절차적인 공정성, 또 뭐 방어권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반발의 이 뒤에는 사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상당히 좀 큰 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네. 윤 찍었던 보수 갈라섰다. 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찍었던 보수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지금 이 동아시아
이 연구원에서 지금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해본 거예요. 전화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웹 서베이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봤더니 볼까요? 윤 대통령 투표층의 분화입니다. 나는 강성보수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 78.49점을 줬다. 나는 온건한 보수층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100점 만점에 54.42점을 줬다. 나는 중도 보수입니다 라고 자평하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34.87%를 줬다라는 거죠. 이 다 윤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인데 저마다 조금씩 다 나뉘더라. 강한 층과 또 약간 이 호감도가 떨어진 층이 분명하게 좀 눈으로 확연하게 보이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학교에서 8살 피살 범인은 교사였다. 어제 저녁 들려온 소식이었었죠. 아마 모두들 깜짝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어제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교사로부터 살해를 당했다라는 얘기인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얘기 잠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